반갑습니다.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옹알이에서 배우는 대화의 기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젊은 세대에게 상담을 오게 됐네요. 결혼한 지 2년 되었답니다. 8개월 된 딸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딸아이를 선뜻 맡길 데가 없고 또 일반 상담소 가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지요. 제가 한 8개월 정도 아이는 뭐 그렇게 난한 아이 아니니까 데리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제가 또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아이 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자, 뭐 그래서 아이가 잘 놀면 괜찮은데 혹여 또 엄마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울게 되면 그때는 또 잠시 봐주면 되니까 일단 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아이 하얀 얼굴에요. 머리가 듬성듬성 난 그런 아이인데도 저하고 첫 대면인데도 낯가림을 하지 않고 잘 옵니다. 그런 모습 참 이쁘지요. 또 제 얘기 다가오면서 뭔가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옹알이인 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자,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반갑다고, 그래 선생님이 잘생겼다고, 너도 잘생겼어, 엄마 잘 부탁한다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자, 아이가 뭔가 주저리 말할 때 제가 동시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마치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거나 무슨 이렇게 그 동시통역 상황을 보듯이 이쪽에서 뭔가 말을 할 때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말로 해주는 것처럼, 자, 이런 과정, 그 과정을 지켜볼 때 당사자도 물론 행복하겠지만 아마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도 참 행복하지요. 아이가 옹알이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행복하고 그 옹알이에 응답을 해주는 사람을 보는 것 참 행복하지요. 자, 옹알이는요, 심리학에서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를 알리는 수단이지요. 과거에는 그저 울음을 통해서만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컸다 이거지요. 또 아이가 누워 있던 상황에서 이제 뒤집기를 하고 일어서기를 시작하고 움직이게 되면 운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이는 탐색기로 접어들게 되지요. 이때 이제 엄마들이 상당히 피곤하지요. 아이가 지나가고 나면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또 온갖 것들을 입으로 다 가지고 가고 이런 사고를 치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아이가 뭔가 탐색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을 옹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옹알이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는 뭔가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건데 듣는 사람들이 탁월한 동시통역사일 때, 그래서 반응해주고 웃어주고 좋은 해석해주고 살갑게 맞아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아이는 그때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받아주는구나 라고 해서 굿셀프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요. 근데 자신이 옹알이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면 세상은 뭐 아무도 없는가 보다 라고 해서 배드셀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흔히 심리적인 자폐라고 하지요. 스스로 자의에 다들 패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면 깊은 교류하지 않고 되게 회피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 공격성을 쓸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평생 옹알이를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실은 부부싸움이 이민해도 결국 옹알이입니다. 내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달라는 거지요. 내가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듣는 쪽에서 탁월한 해석가가 되어서 동시통역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면 우리가 흔히 뭐 나이값 좀 해라, 뭐 왜 저러냐, 철없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여름 휴가 때 제가 시골에 내려갔더니요, 저희 어르신께서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큰 소나무를 가지고 뭔가 파내고 있는데요. 자, 뭘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절구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 웬 절구통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디에서 수령이 200년 된 소나무가 죽었는데 그 소나무를 그냥 땔감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뭔가 효용성 있는 물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뭐 전기톱을 가지고 자르는데도 그 전기톱에서 연기가 날 만큼 아주 그런 단단한 나무였습니다. 자, 절구통을 만든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했지요.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 여름철에 뭔 고생이냐, 그거 한다고 국가에서 무슨 상금을 주냐, 무슨 무형문화재 지정이 될 거 있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자, 저는
당연히 하십시오 라고 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르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옹알이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어르신은요 평생 목수로 일을 하셨습니다. 자, 목수 가운데도 도편수라고 하지요. 뭐 한 10여 년 전에 군 지역에 만들어 놓은 어떤 큰 정각에 본인의 이름 석자가 고스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요. 자, 평생 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 그래서 그 나무를 만진 목수의 눈에는 그냥 땔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뭔가 그래도 의미가 있는 어떤 작품으로 남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그 절구통은 결국 자기하고 동일시 된다는 거지요. 한 달 내내 그것들을 만지고 뭐 속을 파내고 다듬고 또 연마하고 그런 과정들, 온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었지요. 자, 그때 누군가 그 옹알이를 충분히 받아주면 당사자는 정말 기분 좋겠지요. 제가 또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시작할 때부터 해서 모든 변천사를 사진을 찍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고 완성된 것도 사진에 찍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출력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때 어르신의 얼굴에 아주 흡족한 표정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게 뭐 절구통을 만드는 어떤 그런 행위로 드러난 거지만 사실 이게 안 되면, 건강한 것들로 드러나지 않으면 병리적인 패턴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죠. 왜? 사람은요 뭔가 자신의 존재가 확인된다고 판단될 때가 살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옹알이를 잘 받아주어서 자신의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기를, 그 인생이 아주 중요하다고,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기를 끊임없이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옹알이를 하려면요 그 옹알이 하는 아이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듯이 옹알이를 하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옹알이를 하는 대상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죠. 별로 친밀하지 않은 아이 옹알이 받아줄 리가 없죠.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관계가 있는 대상은 그 옹알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죠. 흔히 부부관계에서 표현되지 않은 이면의 어떤 마음들, 또 잘못 표현된 것들이나 또 어중간하게 표현된 것들 뒤에 담겨진 그 사람의 말, 그 자체를 옹알이로 해석을 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의사소통의 달인이 되겠지요. 그때 탁월한 해석가인 나도 좋은 점수를 얻겠지만 나에게 옹알이를 했던 그 사람도 아주 기분 좋은 관계가 되겠고요.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주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또 우리 가족이 나에게 옹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주변에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옹알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해석을 내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옹알이를 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들까지 동시통역을 해서 그분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